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마감청입니다. 자, 시장은 조금 반등하나 했는데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실망스럽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거듭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수급이 지금 조선주 쪽으로 몰리면서, 네,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조선주 쪽 수급은 대부분이 기관 쪽이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 매수에 의한, 네, 그런 수급 쏠림 현상, 이런 게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조금 상대적인 약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이제 2차전지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차전지가 그동안 잘 올랐었는데, 어제 뭐 니콜라의 어떤 파산 신청에 의한 뭐 주가 하락,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쪽은, 네, 뭐 엔비디아 실적 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2차전지가 네,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네,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들 살펴보시면 바이오, 그 다음에 방산주, 조선주, 뭐, 이런 쪽이 오늘 상승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원전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네, 단기 급등주들 위주의, 2차 반등세,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지수는 2630입니다. 지금 라인은 나쁘지 않아요. 지지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내려가는 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횡보로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반등을 시켜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 경우, 즉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지금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따로 뭐 기댈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상승 모멘텀도 없지만 하락에 대한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 의한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포인트 전고점에서 눌려진 모습이고 아래쪽 지지라인 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게 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옆으로 좀 횡보로 조금 살짝 올라서주는 모습. 자, 2600 한 30, 40 정도, 네, 그 정도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미국장이 뭐 강한 반등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일 주도하는 업종군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추이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였고요. 네,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였었고요. 자, 마지막에 살짝 지지가 되는 형태의 느낌이지만 역시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자, 오늘은 매수가 아침 일찍 들어가졌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관망을 좀 하는 게 유리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면서 시장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이 유리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수급등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3,200억입니다. 매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 12시 1시경부터 살짝씩 늘어났었던 네, 그런 매수량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빼버렸죠. 그런데 금융투자놈들은 여기서 매수를 좀 확장해 나갑니다. 연기금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하다가 바꿨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면 조선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주 쪽 매수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의 반등은 기관들이 근데 특히 금융투자가 잡은 상황이라 조금은 이제 반등이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조선주 쪽 이쪽으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많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밀렸죠. 시총 상위 종목이 와르르 밀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금융주도 밀리는 건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땐 대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오기도 마련인데 오늘은 이쪽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 계좌는 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후반에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뭐 관세 부담도 없는 데다가 저거 있죠.
이 금리 인하에 의한 어떤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수혜주.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국내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과연, 네, 이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과연, 뭐, 해외, 시장 상황의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잘한 것인가라는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의문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삼성전자도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다 올려놓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서 2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근데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을 비슷하게 해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아마 내일 발표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이제 목요일 정도가 될 텐데, 아마 하루 정도 더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지지점을 잡아주면 반등 포인트 연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가 좀 많이 밀렸죠.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뭐, 대외적인 악재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또 HMM 이렇게 조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좀 수급을 상대적으로 뺏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SDI 이런 거, LG화학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 그 다음에 조선주 쪽만 움직임이 좀 좋았고, 한국전력이 오늘 강하게 좀 올랐다가 윗골이 살짝 달렸지만 나쁘지 않은 마감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바이오 쪽이죠. 이건 금리 인하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됐고, 대신에 2차전지 쪽 에코프로뱀이나 에코프로 전부 다 제법 큰 폭으로 낙폭을 좀 키워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엔캠 역시 마찬가지죠. 8%나 하락했습니다. 저항대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악재 요인들,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좀 뺏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살짝 밀린 형태인데 조금 모양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대신에 오늘 소부장 쪽 같은 경우 좀 중소형 종목군들 뭐 동진세미캠 요거는 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상승이었죠. 솔브레인이라든지 워닝 IPS 뭐 등등의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 먼저 좀 보시면은요. 360개 상승에 530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2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1010개 하락입니다. 제법 많아졌네요. 이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풍물산, 한울소재과학, 스타코링크, 알리코제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삼현, 그 다음에 블랙야크, 이것도 올라갔네요. 네, 뭐 서메이지, 토니모리도 오늘 12%대 급등이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다우기스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이런 형태의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9% 이상까지는 동성화인텍, 오늘 동성화인텍도 신고가예요. 조선기자재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27개, 많은 수준 아닙니다. 네, 오늘 상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내려보시면 2.15, 아침에는 뭐 1.7이었던가요? 이 정도였는데 2.15니까 조금 올라온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자, 하락률 살펴볼게요. 네, 셀리버리 요거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위너스, 티브링크, 바이온, 뭐 유일로보틱스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있는데 11개, 아비코전자까지 해서 11개 종목이 오늘 하락. 근데 셀리버리를 제외하면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여기도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낙폭은 2.96, 한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네요. 네, 베셀까지 해서 마이너스 2.96이니까 상승이 2.1 정도였으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마이너스 1% 조금 안쪽인 것 같아요. 0.8? 마이너스 0.8?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온 게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진세미캠 이런 것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는데,
아무튼 어쨌든 네.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고 저는 비슷한 그런 형태의 마이너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보시면 조선주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로템 방산이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국전력 매수 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미포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네, 매수 포인트가 조선주 위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선기자재 쪽도 들어가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이 대부분이 이렇게 네,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매도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쳤어요. 네, 이쪽을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LK캠, 신규 종목이니까 팔아야 되는 거고요. 네이버, 셀트리온,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팔아먹었어요. 고포스 사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네이버, 알테오젠,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요, HMM,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지금 조선주 쪽은 대부분 팔아먹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삼성중공업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도 고퍼스가 매수가 들어왔네요. 주가 하락 쪽에 배팅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현대건설은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한국전력 같이 매수 들어왔네요. 하이닉스 매도, 현대차 매도, SDI, 기아, 셀트리온, 에코프로그램,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비중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비중을 보시면 50%가 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0%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하이닉스 비중은 55.9.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많게 되면은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쪽에서. 네, 삼성전자 매수, 그다음에 하이닉스 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량은 많았지만 네, 아주 깊숙이 개입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을 때리거나 또 뭐 많이 매수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관망하면서 골고루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조선주들의 어떤 그 매수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개입했다는 거, 금융투자는 단기적 상승 이후에 때리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때리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오늘은 일단 좀 지켜보면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